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살아가면서 사주를 통해서 뭘 제일 알아보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돈 언제 법니까? 돈 언제 성공합니까? 이거 하나랑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나 결혼 언제 하나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 돈 버는 방법과 사랑, 연애운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돈과 사랑 중에 뭐가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궁합에 대해서, 나의 연애운과 애정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제가 아주 오늘 참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연애와 애정운입니다. 우리가 흔히 궁합이라고 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랑 잘 만나요? 이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주는 너 사주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너가 만나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물론 나랑 잘 맞는 사람과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궁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사주를 적습니다. 사주를 연, 월, 일, 시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적죠. 그래서 만약에 제 사주 같은 경우는 정사년, 경술월, 갑인일, 정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는 남자, 건명 이렇게 사주를 써요. 우리가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태어난 월과 그리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간, 요 아래는 지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천간과 밑에 있는 지지, 그리고 이 4가지 기둥, 연월, 일시, 이게 바로 사주팔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월별 설명을 드릴 때는 일간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내가 태어난 계절, 지금 이 시절과 얼마나 잘 조화롭게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상생상극으로 풀어드리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일간이 나예요. 일간이 나니까 나의 개인적이고 나의 사적이고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일간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궁합도 일간이라고 하는 나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간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음양합이라는 부분 중에서 갑목은 여기 을목과 서로 상부상조의 관계가 됩니다. 큰 나무에서 가지가 펼쳐나갈 수 있듯이 펼쳐나가는 을목, 이 가지는 큰 줄기에 의지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걸 등락의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 을은 서로 돕고 도와주는 공생의 관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금과 신금이에요. 이것도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관계입니다. 이 경금이라고 하는 원석 같은 것을 신금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로 변화되는 모습이 경금과 신금인데, 이 경심도 갑을과 마찬가지로 서로 돕고 지켜주고 의지할 수 있는 공생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 공생관계로는 무토와 기토입니다. 무토는 큰 산이라고 하고 기토는 논과 밭이라고 하는 전답으로도 표현되는데, 이 무토와 기토는 서로를 의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양간인 갑목, 경금, 무토는 음간인 을목,
신금, 기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을목, 신금, 기토는 음간이죠. 양간인 간목, 경금, 무토에게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호받는다라는 의미인 거고 내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돕고 도움받고 그리고 지켜주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관계니까 음양합이 잘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의 일간이 갑, 을은 간목이면 을목이랑 잘 맞는다고, 경금이면 신금이랑, 무토면 기토랑 잘 맞는, 서로 간에 의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간일 경우에는 내가 도움을 줘야 되고 책임을 지고 역할과 수행을 다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을목은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어른처럼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인복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러니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 얘기 안 한 게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병화, 정화고 또 다른 하나는 임수, 계수입니다. 얘네들은 서로 공생의 관계가 아니야. 누가 잘 나가게 되면 누구는 그거에 못 미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병화는 큰 불이니까 정화라고 하는 불꽃을, 그러니까 병화가 빛이라면 정화는 불꽃과 같은데 이 큰 병화가 정화를 가리는 역할을 해. 그래서 정화가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나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항상 옆에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막상 학교 가니까 나보다 더 이쁜 기집애가 옆에 있는 거랑 같이, 나보다 좀 더 똑똑한 놈이 바로 옆에 있는 거랑 같이 항상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임수와 계수도 마찬가지. 임수는 큰 바다와 같다고 하고 계수는 정신력 혹은 습의 기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큰 물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작은 물들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 같이 떠밀려 가잖아요. 그와 같이 떠밀려 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수가 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많이 안 친해. 특히 정화한테 병화라든가 계수한테 임수라는 것은 조금 깊이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음양합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간끼리 이렇게는 좀 잘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가 여기 하나 들어가요. 이건 하나야. 또 있어. 그 다음에는 일지라는 것은 바로 여기 지지의 일주의 지지를 뜻하는 거예요. 일지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역할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큰 우주에 있다고 쳐봐요. 우리의 이게 우주야. 우주가 전체 내 삶이라고 봅시다. 내 평생이야. 이게 이만큼 있는 거야. 내 삶이. 우리 이걸 사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봤을 때 내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연이라는 게 있어요. 연은 내 삶 중에 요만큼을 차지하게 돼요. 이게 연도예요. 연. 연에는 우리가 얼마가 있어요? 12달이 있죠. 그러면 이 중에 12분의 1이 내가 태어난 월이 되는 거예요. 12분의 1은 얼마나 작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정도라고 봅시다. 이게 월이야. 그럼 월 중에는 또 31이 있지. 내가 태어난 1은 여기 중에 30분의 1이야. 그러니까 한 요 정도라고 합시다. 이게 1이야. 그 중에서도 1 중에서 내가 태어난 시가 있죠. 내가 태어난 시는 그 중에서도 이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내 삶 중에 사주라고 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들어가면은 아마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우주 속에서 내 전체의 삶 중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먼지와 같은 삶을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건지,
언제까지 아둥바둥 해야 되는지, 또 그게 삶이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채플린인가요? 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져 보면 참 별거 아니고 웃을 수 있고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막상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는 어찌나 그리 고되고 힘든지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연월 1 중에 1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 여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거야. 내 삶 중에 이 1이라고 하는 일간과 일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간은 나라고 하는 성향을 뜻하고, 일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부부 자리가 일지에 있다. 그러니까 내 인연, 애정, 연애를 얘기할 때 이 일지를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요 이해를 바탕으로 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요건 건 거지. 그러면 일지라고 하는 개인의 영역이 합충 변화를 통해, 왜 개인의 영역이냐면, 연은 우리 전체와 같아. 나라와 같아. 대한민국을 뜻하는 게 이 연도야. 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고장과 같은 거예요. 동네와 같은 거고, 내가 살아가는 회사와 같고, 내 가족과 같은 건 거예요. 집안,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이라는 것은 나를 뜻해요. 개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라는 것은 나의 작은 활동 범위, 취미 생활과도 같고, 혹은 자식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중에 1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합충 변화를 통해서 삼합이 됐는지 방합이 됐는지 육합이 됐는지 배열이 됐는지, 이 변화를 통해서 이 인연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지로 궁합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일지라고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인이겠죠. 얘가 삼합이 되는지 방합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옷을 삼합이 되는지, 상대의 일지랑 맞추는 겁니다. 상대와 인묘진 방합이 됐는지, 혹은 자축 인묘라고 하는 인묘 배열을 맞춰서 졌는지, 끈끈한 아주 가족 같은 관계처럼 친밀함이 있겠죠. 혹은 인해라고 하는 육합이 돼 있는지, 이 사람과 서로 도움될 수 있는 인연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충도 재미있게, 상충도 인연이 잘 되는데, 인이면 제가 일지가 인이니까 신이랑 상충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나랑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얘네들이 끌리겠어요? 나랑 반대의 성향을 있다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을 만난 건 거예요. 내 주변에는 다 막 천진난만하고 막 연약하고 막 그래, 순수하고 여려. 근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만난 건 거지. 얼마나 멋있게 해서 눈이 그냥 휘둥그레해지겠지. 이런 것처럼 반대의 모습에 끌릴 수 있다,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상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삼합을 만나거나, 아니면 방합을 만나거나, 아니면 육합을 만나거나, 아니면 배열이라는 것을 만나거나, 혹은 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연의 관계를 살펴보는 건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합방과 공망, 고허라고 얘기를 하죠. 합방과 공망을 통해서 우리가 인연법을 알게 됩니다. 합방은 말 그대로 방을 합친다라는 뜻이야.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집을 같이 얻는다, 방을 같이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거를 시작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래 같이 이렇게 몸을 합친다라는 의미도 되는 건 겁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기회가 있냐 얘기하면 이제 합방 이럴 때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왜 나는 이런 기회가 안 생기냐 할 때 이 합방을 상충하는 게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를 기준으로 합방을 한번 봐볼까요? 저는 인이잖아. 일단 일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가 저한테는 합방이에요. 이번 달이네. 유달이잖아 지금. 다음 달이구나. 유달은 개유달. 유달은 합방이 하는 달이라고.
그리고 합방과 상충하는 게 사주에 있으면 자꾸 누가 그걸 합방하지 못하게 막고 있잖아. 묘라고, 묘유충. 난 묘시네. 묘가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자꾸 막고 있네. 이거를 이제 공방이라고 합니다. 공방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인이라고 하는 자축인. 뭐야, 나 진짜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유가 합방이야. 난 유가 사주에 원래 있었으면 항상 합방할 사람이 있다라는 뜻인 건데 사주에 유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운에서라도 맞춰야지. 유년을 본다던가 유월을 만나야겠지. 다행히 다음 달이 유달이야. 개유달. 그러면은 나한테 이러한 막 기회가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묘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네. 어디 들어올 생각이 안 돼. 이렇게 막고 있잖아. 골키퍼가 아주 막 이렇게 김병지 같은 분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누가 이렇게 여기 영업 금지라고 이렇게 누가 앞에다가 그 폴리스 라인을 쳐놨나 봐. 난 왜 이런지 몰라. 아무튼 이런 게 있다면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합방을 통해 가지고 언제 맺어지느냐, 언제 방을 함께 하느냐, 언제 밤을 같이 지새느냐, 언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라면 먹느냐, 이런 것들을 또 만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부부 인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하룻밤만 운우지락을 즐길 거냐고. 오래 가야지. 안정적으로 가야지. 내 편, 내 짝이 돼야지. 흔들림 없이. 그러려면 재생관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격을 떠나서, 일간을 떠나서 재생관이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로 우리가 부부 인연 혹은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을 판단을 하죠. 관성은 천간에 들어라고, 경금처럼 재성은 지지에 있는 것이 가장 순조롭다라고 사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관은 지지에 있고 재성이 천간에 있을 때 이것은 순조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인의 말이 더 세고 여성의 힘이 더 강하고 주도권이 더 있다라는 의미가 꼭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이 과정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보여지는 건 거죠. 또는 재생관이 안 되는 사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부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럴 땐 또 비견겁재라고 하는 후천적인 인연의 운으로 우리는 재생관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재생관이 돼 있는지, 재성이랑 관성은 천간과 지지 중에 어디에 있는지 그 주도력을 판단을 또 해보고 주도력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관이 없다면 비견겁재는 있는지, 사주에 없다면 비견겁재 운은 언젠지 우리가 그걸 또 결혼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인연을 얘기를 하면은 얘기할 게 많아. 연애운, 애정운, 관인상생으로 내가 사랑을 받는지, 식상생재로 내가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죠. 어필은 하는지, 섹시한지, 상관으로 옷을 좀 덜 걸치고 이렇게 훅 파인 거 입고 다니는 건지, 혹은 정관으로 목까지 단추 끝까지 다 잠그고 인연을 만나러 나가는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인성으로 선생님처럼 이제 깐깐하게 구는 건지, 지적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다양한 연애운과 애정을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망라해서 이제 격과 맞추는 겁니다. 이제 궁합을 얘기를 할 때는 부부, 결혼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주를 풀죠. 일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일간의 음양합, 간목과 을목의 관계, 경금과 신금의 관계, 일지라고 하는 개인의 영역을 통해 육합과 배열, 삼합과 방합, 이 인연의 섞임을 보고 합방과 공망이라고 하는 이 관계, 결합,
이걸 보는 겁니다. 아주 재밌죠. 이거 보다 보면 아주 살벌합니다. 아주 낱낱이 다 파헤쳐집니다. 저 보십시오.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 참 이렇게 구슬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과학에 말고 이제 천지신명한테 이렇게 빌어야지. 그 다음에 재생관, 지속성, 오래가는지, 서로 간의 재성과 관성이 재생관이라고 하는 이 조직과 팀을 보존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단합하고 뜻과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풀어놓고 얘기를 해야 돼. 이 영상을 백날 첫날 듣고만 있다고 해서 내가 궁합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씩 연습을 해. 이 네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한 번에 이 네 가지를 다 보냐고. 어려워요. 한 번에 하나씩만. 갑을은 됐는지, 병정은 왜 이렇게 힘든지, 무기는 서로 도움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기에 또 연애운이라고 하는 조화와 조후도 들어가야 되고, 뭐 금한순행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연애운의 세 가지 원칙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일단 추워야 된다. 그리고 식상으로 유기해야 된다. 그리고 다 합해서 기회가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사주를 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중에 라이브 한번 하면서 여러분의 애정운을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아무튼 연애와 애정운은 이런 식으로 봅니다. 볼 것도 많죠. 재밌기도 하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는 거,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주제는 저희 이 금전운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고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금전운을 풀이할 수 있는지 그러한 힌트들을 같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 없다 탓하지 말고, 내가 인연복 없다 탓하지 말고,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더 내놓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사주를 풀면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남 욕하라고, 남 탓하라고 사주 보는 거 아니니까 제발 명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건 내 사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탓할 만한 상황, 탓할 만한 사람, 인연복도 그렇게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남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서 찾아서 조금 더 지혜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연애, 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